네, 소개받은 최성윤입니다. 1주제 LNG 운반선 및 LNG 벙커링 선용 기자재 국산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사의 주제가 디카보나이제이션이어서 주제를 조금 확장해서 친환경 선박용 기자재 국산화 전략 내용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짧게 저희 연구원 소개해드리고 아래에 있는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코메리에 대해서 짧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코메리는 2001년 12월 18일 날 산업부 산하의 그 비영리 법인 전문생산연구원으로 개원했습니다. 목적은 제가 말씀드릴 주제인 조선해양 기자재 및 관련 부품 사업의 기술 개발, 시험 인증, 그리고 종합적인 기술 지원을 통해서 조선해양 기자재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저희 비전으로 그 친환경 선박과 관련된 수소, 그리고 자율운항, 풍력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그 토픽 중에 중심이 되고 있는 것들이 친환경 선박 기자재의 육상 성능 검증을 위한 실증, 해상 실증 이렇게 두 개의 큰 카테고리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선박 기자재 개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친환경 선박 기자재의 개발 배경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역시 IMO의 환경 규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그 질소산화물 규제에 의해서 티어라는 것이 발효가 됐고 2016년도에 가장 지금까지 현존해서 지켜지고 있는 티어 3가 발표가 됐습니다. 요 규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SCR이라는 게 선박에 탑재되어 있고요. 올해 가장 이슈됐던 것 중에 하나가 황산화물 그 배출 규제입니다. 기존에는 2015년부터 이카라고 해서 그 환경을 컨트롤하는 영역 내에서만 0.1% 황합류 그 유를 사용했었으나 2020년 당해년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지역에서 0.5% 황합류량을 가지는 연료유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이 규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그리고 그 기술들과 부합되는 기자재들이 개발돼서 적용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본 그 주제와 관련이 있는 그 그린하우스 가스 이산화탄소죠. 요거와 관련된 규제가 현재 그 IMO 쪽에서 법규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2050년에는 2008년 대비 50% 감축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환경 규제들로 인해서 본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오른쪽에 다양한 대응 방법들이 제시되게 됩니다. 황산화물의 그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이제 많이 언론에서 발표된 스크러버 그리고 LNG 추진선 저유황유 사용이 있고요. 낙스 관련해서는 그 SCR 그리고 LNG 추진선 등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CO2 역시 2050년에 좀 강화된 기준을 만족시키지는 못하지만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수준 정도까지는 CO2가 EEDI 등의 그 감소 등을 만족시킬 수 있어서 대응 방법으로 LNG 추진선 등이 지금 고려되고 있고요.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LNG를 사용할 경우 SOx, NOx, PM이 기존 선박용 중유에 비해서 대폭 감소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CO2 역시 일정 수준 이상 감소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LNG 캐리어, LNG 피어드십 그리고 LNG 벙커링이 대두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LNG 운반선의 연료 공급 장치가 그 투스트로크 엔진 쪽에서 LNG에서 나오는 그 기화된 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연료 공급 시스템 등이 어느 정도 성숙도를 가지고 개발이 완료되어 있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해당 기술들을 LNG 연료 추진선의 연료 공급 장치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그 개발들이 빠르게 진행되어 현재는 LNG 연료 추진선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LNG 연료 추진선의 발전 추이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온 데이터는 2018년도 DMV-GL 데이터인데 2020년 당해년도죠. 기준으로 해서 약 한 250척 정도가 운항이 될 거고 레디선 기준으로 해서 한 500척 정도가 만들어질 거다 예측이 됐었고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그 선종 역시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질 거다라고 예측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LNG 운반선 역시 지금 발주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데 기존의
LNG를 많이 수출했던 미들이스트 이외에 오스트리아 그리고 노스 아메리카는 미국을 말하는데 쉘가스의 개발로 인해서 미국 역시 LNG의 수출국이 되었고요. 그리고 아시아 쪽의 시장들이 많이 커지면서 아시아 쪽의 수요 역시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에서 보시는 것 같이 수입 수출 역시 상당한 증가를 가져오게 되고요. 그래서 LNG 운반선 역시 많은 발주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또 하나 해서 저희 우리나라 쪽에 굉장히 호재로 나오는 것이 푸틴 대통령이 미래에 지구상에서 가장 큰 LNG 프로듀서가 되겠다라는 목표를 발표하고 지금 아크틱 쪽에 LNG 유정들을 개발하고 있는 것도 LNG 운반선 발주의 증대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LNG 운반선들이 많이 발주가 됐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본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본표에서 2010년부터 2020년 8월까지 해서 평균 75% 정도를 한국이 LNG 운반선을 수주를 했습니다. LNG 벙커링 같은 경우에는 LNG 벙커링 선박 같은 경우에는 크게 많이 발주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표에서 보시는 것 같이 20년도에는 발주된 선박을 한국에서 수주를 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한국 쪽에서 많은 선박을 건조하게 됨에 따라서 한국에서 개발된 기자재들이 탑재가 됐을 경우 한국 경제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국산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선박 기자재 국산화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릴 결론과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왼쪽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환경 규제에 의해서 새로운 기자재가 개발이 돼야 되는 그런 목표가 발생을 하게 되면 기자재 업체에서는 그 기자재, 그러니까 성능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자재들, 방금 앞에서 설명드렸던 스크러버 같은 그런 것들을 개발하게 되고요. 그것들을 육상 시험 인증을 거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해상 실증을 거치게 되고 그 해상 실증에서 나타나는 그 결과들을 수집 분석해서 그 해상에 적용됐을 때 어떤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는지들을 파악해서 해당 기자재들이 성능 고도화되면서 더 넓은 시장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만들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LNG 운반선하고 LNG 벙커링 선박 관련된 기자재들 관련해서는 극저온 펌프, 압축기, 열변기 등이 굉장히 많은 개발 과제들이 수행이 됐었고 그것들이 기술 개발은 완료가 되었으나 실제 실선 적용된 것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밸브류도 마찬가지고요. LNG 화물창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KC1 화물창이 적용된 거를 제외하고는 지금 기술 개발이 완료된 5개 이상의 업체들의 제품이 적용되는 게 조금 많이 미비한 상태이고요. LNG 벙커링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해외 기술보다는 조금 하위에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이 역시 기술 개발은 완료가 되어 있으나 실적용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면 국내 기자재들은 이렇게 개발이 많이 되어 있고 많은 업체들에서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것들이 적용이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요. 죄송합니다. 슬라이드가 하나 넘어갔네요. 2020년 기준으로 봐서도 지금 친환경 선박 기자재 관련된 국책과제들이 상당수 지금 수행이 되고 있는 거를 NTIS의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 국내 기자재들이 전혀 적용이 되지 못했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본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것과 같이 2015년 토테 프로젝트라고 LNG 퓨얼드 컨테이너쉽이 하나 있었는데요. 거기에 DSME 쪽에서 국산화에 관련된 아이템들을 많이 적용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로 LNG 연료 공급 시스템만 놓고 보면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것과 같이 적용된 기자재들의 개수를 보면 국내 기자재 또는 시스템이 상당한 숫자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펌프류와 같은 이런 고급 기술 또는
고가의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의 기자재 및 시스템들이 적용이 됐고, 금액적으로 보면 해당 시스템의 약 60% 정도가 해외 기자재가 적용된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여기 표에서 보여드리는 것과 같이 LNG 운반선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국내가 한 1%, 앞에서 말씀드렸던 KC1을 제외하고는 적용 사례가 거의 없고 GTT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극존 펌프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제조되고 있는 선박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일본 신코사에서 제작된 것들이 적용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앞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 개발들이 진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실전 적용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여기 슬라이드를 통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외의 경우를 비춰서 확인을 해보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호리존 2020 또는 문인 프로젝트와 같이 이런 것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컨소시엄들이 들어오는데, 그 컨소시엄들의 성급, 선박을 운행할 수 있는 업체, 그리고 그 성급 등이 들어오게 되고요.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 같이 모든 프로젝트들을 만들어 갈 때 아래쪽 그림에 있는 것과 같이 그 해당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선박들을 먼저 고려해 놓고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지금 여기 표에서 보여드리는 것과 같이 그 무탄소와 관련된 그 퓨어셀, 그러니까 연료전지를 적용하는 선박들도 지금 보여드리는 것과 같이 대상 선박들을 적용해 놓고 기술이 개발이 완료되면 선박들에 바로 적용해서 실증할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앞에 제가 선순환 고리 중에서 실증이 중요하다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이런 이유일 수 있습니다. 내용을 정리를 하면 국내에서는 상당히 많은 과제들을 통해서 기자재들이 개발이 되고 육상에서 성능들이 검증이 되고 성급 승인까지 마무리가 되었으나 실제 판매와 적용에는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상 실증이 그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는데, 과연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게 지금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R&D 정책 동향도 아래쪽 그 별표 해놓은 것과 같이 기존과는 달리 실제 환경 기반의 트랙 레코드를 확보하는 실증이 그 사업 시장 진입에 그 촉진제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해서 요 내용들이 지금 포함되고 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쪽에서 그 수행하고 있는 다목적 해상 실증 플랫폼이라는 거를 실증에 관련된 내용으로 잠시 소개시켜 드리고자 요 내용을 포함을 시켰고요. 산업부와 부산광역시 쪽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그 최종 목표가 그 한국에서 개발된 기자재들 중에서 해상 실증 그 트랙 레코드가 없어서 시장 진입이 어려운 제품들에 대해서 이 플랫폼 사업을 통해서 트랙 레코드를 만들어 드려서 국산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그 과제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선순환 고리 중에 필요한 해상 실증을 위한 선박 건조, 그리고 성능 고도화 시스템이라 해서 그 해상 실증 동안에 나타나는 데이터들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선박에 대한 개념도가 있고요. 그리고 실증하고자 하는 그 시스템들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해상 실증 단계에서 실증되는 기자재들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들을 DB화해서 성능 고도화 시스템에서 그 해당 기자재들을 성능 고도화 시킬 수 있는 데이터들을 만들어서 업체에 제공하는 것까지가 목표이고요. 그리고 향후에 개발될 다수의 그 디카보나이제이션 관련된 기자재들 역시 해당 선박에서 실증될 수 있도록 과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선박 기자재를 어떻게 하면 국산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트렌드 분석이 가장 중요할 거다 생각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이 대두될 수 있었던 것은 IMO의 환경 규제 등이고, 그 환경 규제 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선주사들에서 어느 정도의 니즈가 발생할 겁니다. 그것들을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 조선 3사 쪽에서 가장 잘 파악하실 수 있을 거다 생각되고요. 그 트렌드를 분석하는 거는 기자재 업체뿐만 아니고 코시파나 아니면 그 코메아, 비메아 등에서 그 내용들을 확인해서 그 니즈를 기자재 업체에 전달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실제 적용해 주실 조선 3사 등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기자재를 개발하고 개발된 기자재는 육상 실증을 진행하면서 그 육상 실증의 표준화 또는 그 성급 등의 의견들을 받아서 그 기자재가 개발이 된 이후에 앞에 말씀드렸던 해상 실증 선박 등을 통해서 해상 실증을 수행해서 그 트랙 레코드를 확보한 이후 그것들을 분석해서 좀 더 성능 고도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되어야 그 해상 실증을 통한 그 시장 진입 저희 지금까지 했던 거와는 다르게 시장 진입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해상 실증 그런 모델들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친환경 선박 기자재들의 국산화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 앞에 말씀드렸던 그 다목적 해상 실증 플랫폼 이외에 오른쪽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LNG 벙커링 선박 과제 그리고 왼쪽 아래쪽에 보시는 LNG 벙커링 이송 시스템 테스트 베드 기반 구축 사업과 같이 유사한 사업들이 국제 과제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과제들의 다양한 기자재들을 실제 테스트, 실환경에서 테스트할 수 있게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이런 작업들이 만들어지면 기자재 국산화에 좀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